자, 우리 다냐쌤의 종목 AS 해볼 시간인데요. 쌤, 첫 번째로는 최근에 흐름이 좋았었던 한화 시스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은 3%가량의 약세인데요. 오늘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지는 걸까요? 제일 큰 부분은 이제 시장 요인이 제일 크죠.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에서 4천억 팔고 선물로 매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빠지더라도 그렇게 크게 위축은 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특히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도 실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방산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조금씩 누그러드는 모습은 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5월 30일부로 해서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지수 변경이 되면 6월 2일부터는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패시브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우리가 이제 목표가는 달성했지만 지금 밀리더라도 겁내지 말자라고 했던 요인은 자, 이런 거래량이 나와야 된다. 4,700만 주 이상 아니면 크게 흔들릴 때는 2,900만 주 이상 나오면서 흔들렸을 때는 조정은 좀 있을 수 있지만 네. 그 거래가 미만일 때는 여전히 안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48,000원대는 이제 신고가 시점에서 이게 결국에는 넥스트 시장 이 부분이 결국에는 그림을 요상하게 만들어 놓고 이때 동시효과로 체결됐던 부분이 대략 제 기억으로는 300점 미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갭상승에 따라 음봉 밀려났지만 여전히 자금 유입에 대한 것들, 실적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은 남아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더라도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도하면서 집중적으로 매도 나섰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금융투자라든가 이런 쪽들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화 시스템은 5월 31일 지수 변경이 확정돼서 6월 2일부터 적용됐을 때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에서 매도하신 분은 한화 시스템은 빠져도 걱정하지 마시고 4만 원 전후에서는 다시 매수하고 그다음에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금이 없다. 현금이 없다라면 한 30% 정도는 이익 실현하고 밀렸을 때 다시 사고 네. 못 먹어도 고 한 방이야라고 외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대량 거래 터질 때까지는 신고가 가보자. 그래서 한화 시스템 역시도 5만 원 이상 네. 자금이 유입되고 실적이 이슈가 되는 그러한 국면이면 5만 원 이상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전히 지금은 8자리가 아니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모멘텀이 있죠. 5월 31일 MSCI 지수 변경 관련해서 편입이 됐을 때 6월 1일자부터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 그렇다 보니 최근에 강하게 올라간 자리에서 그 거래량에 버금가는 매도량이 출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끌고 가자 5만 원 받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AS 종목은 시메스 봐주세요. 로봇주잖아요. 네. 시메스 우리 수익 보고 있는 자리에서 AS 해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밀려 내려가요. 네, 이거 지금 손절이 나갔어요. 손절이에요. 네, 이익을 장중에 이제 이익 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공교롭게도 이제 어제 이제 그제 상황에서 이제 손절가를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었거든요. 24,500원 이탈을 우리가 이제 손절 기준으로 잡았는데 현재 만약에 손절 못하신 분이라면 시메스는 조금 더 밀릴 수 있다. 그래도 이 부분은 버텨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오늘 이제 새벽에도 기사 나왔던 부분들이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과 한국, 유럽연합 역시도 이제 제조에서 예. 인력 대신에 로봇의 활용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고 또 그 설비의 변화를 로봇으로 대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 중에서도 결국 손실을 했지만 만회를 하고자 한다면 시메스는 결국에 지금 현재 보면 22,000원 이하로는 요거는 손절했던 것들 다시 한번 해서 우리가 1차 목표로 보면 저는 31,000원이 아니라 35,000원을 도전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22,000원 이하에서는
복수전 매수해 보자. 네. 여전히 아직까지 로봇 이슈가 이제 확 불이 붙었다가 사그라드는 그러한 국면이지만 로봇에 대한 이슈들은 여전히 남아 있고 그다음에 조기 대선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정책에 대한 수혜까지도 한번 정책적인 지원 이런 것까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은 2025년도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시장의 메인 이슈가 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손절 안 하신 분들은 좀 힘들더라도 버티고 손절하신 분들은 22,000원 이하에서는 복수전 매수하자 이런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CMS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희가 손절가는 안내드렸지만 지금 자리는 일단 버텨야 되는 자리로 말씀드리겠고요. 22,000원 부근에서 저희 서륙전 한번 나서 보겠습니다. 그때 가서 목표가는 35,000원까지 바라보는 전략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자, 세 번째 AS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SK 이터닉스 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효자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네. 정말 잘 갔습니다. 5월 20일자로 신고가, 이때가 23,000원 돌파가 된 자리였는데 아무래도 신재생 쪽으로 계속해서 키워드가 모아져요. 이제 대선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정책적인 기대감이 있잖아요. 더 크죠. 지금 이제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민주당의 공약이 신재생 드라이브 정책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유럽연합에서 탄소 국경세 이 부과 때문에 국내 중소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이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대응을 못해 쩔쩔매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신재생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라든가 개혁신당에서는 원전 위주로 가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더라도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자 지금 원전이 신재생보다 발전 단가가 낮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원전이 들어간 비용과 실제로 신재생에 투자된 그 비용을 비교해 봤을 때 한간 일간에서는 신재생의 투자를 더 확대하면 할수록 신재생의 발전 비용이 원전의 발전 비용보다 효율화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교수들의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신재생 쪽들은 알리백이라든가 탄소국경세 이거를 회피하기 위한 결국에는 탄소거래세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신재생 쪽들은 투자는 활성화될 거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SK 이터닉스는 전력 저장 장치 시스템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 역시도 해상 풍력은 이건 쓰레기야라고 했던 트럼프가 결국에 미국 기업들도 탄소 국경세 영향으로 해서 지금 해상 풍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라는 게 어제 그제 이제 보도자들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가 효율화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송전 설비라든가 전력 설비를 어떻게 할 거냐에 가장 큰 그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오는 것들이 전력 저장 장치 ESS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역시도 ESS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다음에 국내 역시도 ESS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24,000원에서 25,000원까지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한 그러한 시점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21,000원 부근 목표가에서 24,000원, 25,000원 갔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이것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모습이고 정책에서 만약에 민주당에서 대선에 확정을 짓는다면 신재생 쪽들은 더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정책 방향으로 인해서 미국과 국내 그다음에 유럽연합도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이거는 24,000원, 25,000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자 우리가 다시 매도하신 분들이 다시 매수한다면 자 이거는 자 18,000원에서 2만 원 부근이면 18,000원에서 2만 원 부근이면 다시 살 수 있는 가격대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20일 날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19,500원까지 왔다가 결국에 23,300원까지 갔다 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오늘 시점에서 보더라도 이런 것들은 한번
우리가 1,000주를 매수한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매수할 거는 500주는 19,500원에서 2만 원 부근에서는 500주를 매수하고 나머지 500주는 18,000원에서 19,000원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채운다 생각하자. 네. 그리고 목표 주가를 24,000원, 25,000원 요거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목표 주가는 아니거든요. 또 정책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는 한번 갈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것들이 이제 더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누가 사는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네. 어차피 지금 신재생 쪽들은 외국계 쪽보다는 지금 사모펀드라든가 연기금이라든가 투신들이 매수해서 들어온 시점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매도가 크게 나오지 않은데 왜 그런 거를 비교해 보면 결국에는 실적이라는 거죠. 실적. 실적을 보면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증가율이 증가돼요. 작년에 376억이었는데 올해는 468억이고 내년에는 674억까지 늘어나요. 그러면 결국에 이런 것들은 올 2분기 말 3분기, 4분기까지도 신재생 쪽들은 부각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할 섹터로 보시고 매도하신 분은 매수하고 네. 가져가신 분들은 엉덩이 무겁게 목표가 도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K 이터닉스도 다시 담을 수 있는 자리로 오고 있습니다. 좀 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 주신 거고요. 24,000~25,000원까지 저희 묵직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AS는 한국콜마 봐주세요. 자, 오늘 화장품주들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 중심에는 또 달바 글로벌도 있었고요. 네. 오늘 한국콜마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볼까요? 88,000원이 신고가인데 신고가는 금방 가겠죠? 저는 이건 돌파한다고 봐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1차로 봤던 부분이 91,000원을 이제 목표가로 봤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국콜마는 당분간은 주가 움직임은 79,700원에서 88,000원 여기서 박스권을 움직이는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91,000원 목표가까지 갈 수 있다. 그 근거로 보면 오늘 이제 아침에 나온 기사들을 보면 미국이 한국산 자외선 차단 선크림 네. 이 부분이 동나서 팔 게 없다. 그래서 오늘 화장품주들도 선크림 관련 나름대로 움직였고 한국콜마 역시도 이제 선크림 관련 매출이 증가된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HK 이노엔 지분 주가가 움직이면서 지분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고 항상 팔아야 되나 아니면 이거 더 가져가야 되나 고민될 때는 실적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실적이 증가되면 마음 놓고 편하게 빠지더라도 기다리면 주가는 그 실적에 회귀하는데 자, 작년에는 1940억 영업이익이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2,600억. 그러면 영업이익 증가 30% 넘는 그런 상황이고 내년 역시도 3,025억 가까이 영업이익 증가를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실적 개선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외국인이라든가 기관들 매수가 유입돼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시점을 보면 한국콜마는 저는 요거는 저는 82,000원 미만이면 네. 이건 사고 싶다. 1차로 우리가 제시했던 91,000원은 한쪽 눈 감고 지켜봐도 91,000원은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염려하지 마시고 만약에 밀리면 조금 더 채워도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국콜마 계속해서 최근에 화장품 쪽으로 힘이 실리고 있어서요. 들고 갈 수 있다라는 전략 주셨는데 그 당시 주셨던 목표가 91,000원 그대로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고 신규 진입은 지금은 아니고요. 82,000원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